충청과 호남 등을 중심으로 밤사이 수백 밀리미터의 비가 무섭게 쏟아지면서 수십 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거센 비가 계속될 걸로 예보돼 있어 사실상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 바로 뒤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궁평 제2 지하차도입니다. 지금은 물이 들어차서 강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잠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에 있는 미호천 2기 무너지면서 갑자기 물이 들어차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잠겼다며 지하차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9명이 구조됐습니다. 문제는 희생자가 더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꺼낸 차량은 없고 CCTV를 분석해본 결과 19대 정도가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버스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버스에서 구조된 사람이 안에 9명 정도가 타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변이 다 물에 잠겨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트 4대를 동원해 수색을 하고 있고요. 분당 3만 리터를 뺄 수 있는 배수 펌프도 투입해 물을 빼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내일까지 계속 예정돼 있어서 직접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3, 4일은 더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사고 현장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충청 지역 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주와 청주는 도시가 물에 잠기고 청양에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면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잡히는 대로 소지품만 간신히 들고 나온 주민들. 무릎까지 들어찬 물에 걷기도 힘듭니다. 쓰나미가 덮친 듯 마을 전체가 잠겼습니다. 교회가 지금 다 물이 잠겨갖고 그 1층 집 어린이집까지 보시면 그것까지는 다 잠겨 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10분 사이에 물이 그냥 들어차기 시작한 거죠. 물은 아파트 안까지 들어찼습니다. 고무보트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 장애인들은 더 힘듭니다. 목에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꽉 잡아. 수십 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25년 살았는데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도 잠기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축사는 물에 잠겨 지붕만 보이고 소들이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립니다. 몸만 피한 축사 주인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저희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금강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공원과 이쪽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다 잠겨갖고 조금 가로등 중반까지.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세종과 청양에선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이 집을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청주에선 흙더미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쳐 2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어난 충주천 급류에 휩쓸린 70대 여성도 숨졌습니다. 충청엔 내일까지 250mm의 비가 더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충청권의 피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충북 괴산댐은 최대 방수량보다 더 많이 비가 내리면서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인근 주민 6천여 명은 급하게 대피한 상황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흐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자풀 등도 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부터 충북 괴산군 일대 하천이 넘쳤습니다. 괴산댐이 27개를 모두 열고 물을 내려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위험했죠. 위험한 거죠. 이게 아까는 완전히 파도처럼 물이 흘렀거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돌려주세요. 못 가요. 한 마을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도로는 떠내려온 부유물로 가득합니다. 제방 너머 하천에는 흙탕물이 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수위가 마을보다 높아 언제 또 넘칠지 알 수 없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 하수도가 큰 게 있걸요? 네.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왔지. 새벽에 물이 넘친 탓에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몸만 그냥 다 피해서요. 마을 우리 주민들, 이 동네 마을 주민들 다 몸만 그냥 나갔어요. 아무것도 저기 안 해. 인근에 있는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기에는 부유물들이 붙어 있고 바닥에는 기름띠가 흘러내립니다.
차가 여기까지 물이 잠겼었어요. 처음 내가 얘기 듣긴 처음이라는 것 같은데 이쪽이. 괴산군을 포함해 인근 충주시에서 긴급 대피한 주민은 6천여 명에 달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충남과 함께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사람,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이 끊겨 있어 구조 작업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두일 기자, 그곳의 인명 피해 어떻습니까? 네,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마을 활간에서 20분가량 걸어 올라가면 윗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집 5채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주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체만 안 가놓고 옆에 막 냉동 창고 뭐 아채 그 옆에 그냥 다 쓸고 뒤에도 지붕 감나무 넘어와가지고 두드리고. 길이 끊겨서 이 마을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을 아직 이 마을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취재진뿐만 아니라 구조대원들도 사고 현장에서 모두 내려와서 아랫마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길이 끊겨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면서요? 네, 오전에 여기 백성리로 오려고 했는데 길이 끊겨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첫 피해 신고 뒤 7시간이 지나서야 농로가 뚫려서 겨우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1분이면 갈 거리를 3, 40분 빙 둘러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인명구조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역시 피해가 컸던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가는 길도 그랬습니다. 어렵게 돌아서 가봤더니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통째로 휩쓸리면서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까지 이곳 예천에서만 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3, 4, 5 모여있는 곳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과 이웃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가 장대비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군요. 구조도 복구도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비가 더 예상돼 있다고요? 네, 기상청은 경북 북부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게는 250mm가 더 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복구는 엄두도 내기 어렵고 구조 작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명피해 더 없도록 이 지역 계신 분들은 물가 절대 가지 마시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현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현재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같은 그 물막이 작업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물막이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보시는 그 방사포 자체가 분당 한 3만 톤 정도를 지금 양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용량 가지면 저희들이 이제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하면 뭐 한 10분 이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양수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건은 저희들이 물막이 하는 공사, 그 공사가 지금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톰백에다 흙을 채워가지고 지금 입구를 다 막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톰백을 채우기에는 흙이 좀 약 한 3kg, 4kg 정도 토치장에 있고 근데 운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채우는 그런 작업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막이 작업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채우는 시간하고 해도 아마 금일 중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정도 기간을 두고 생각하시는지? 뭐 저희들은 지금 야간 작업은 상당히 좀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뭐 며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미호천 수위가 아침보다는 한 40cm 정도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하차도 들어가는 U타입이라고 해서 옹벽 부분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를 좀 막아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일단 입구 쪽에 들어가는 거를 물막이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좀 집중 투입해서 뭐 하루 이틀 안에 우선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좀 물막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실종자들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복구 쪽의 담당이긴 한데 지금 이제 소방서 측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약 추산이 한 19대 정도 차가 뭐 들어가 있을 거로 좀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정확한 게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좀 감지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좀 위험물이 내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지금 양수 작업을 아까 오전에 했는데도 워낙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니까 좀 수위가 생각까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는 한 15c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복구가 그리 쉽지 않다는 브리핑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조금 전 연결한 예천 말고도 주변 문경, 봉화, 영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제 다리가 급류에 떠내려 나가고 크고 작은 산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빠른 물살 흙탕물 위로 철제 기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가온 또 다른 철제 구조물, 다리에 부딪혀 부서집니다. 잔해는 멀리 떠내려갑니다. 뭐가 흘러온 걸까 궁금했는데 낙동강에 설치된 관광용 다리였습니다. 강철로 만든 구조물도 불어난 물무게와 속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량이 늘어나고 좀 유속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앞 하천은 위태롭게 넘실댑니다. 언제 물이 넘칠지 몰라 주민들은 무섭습니다. 하천이 많이 범람하고 위험 수위에 있어서 농작물도 걱정이 되고 시골 마을 실개천은 급류로 변했습니다. 오늘 경북 지역엔 오전에만 최대 320mm 비가 내렸습니다. 물은 산비탈을 헤집고 곳곳을 파헤쳤습니다. 마을 뒷산 토사가 무너져 주택을 덮쳤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이 살던 집은 이제 폐기물 더미가 됐습니다. 산기슭이 파여나갔고 전신주는 넘어졌습니다. 작물을 키우던 곳은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본 강가 마을은 지붕만 남았습니다. 완전 다 잠긴 거예요. 무서울 정도. 여기서 비가 좀 더 내리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 정도까지 들더라고요. 아주. 경북 지역은 어제 오늘 내린 비로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는 그치지 않았고 모레까지 170mm가 더 내립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일반 열차와 KTX 일부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기관사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열차 운행을 마치고 차량 기지로 돌아가던 열차였기 때문에 승객이 타지 않고 있었고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젯밤 10시 58분 충북 청주에 있는 맥포터널 인근에서 많은 비로 흙이 선로로 들이치면서 일어났습니다. KTX 운행도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30여 편이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는 되어야지 다시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 왔다가 허탕을 친 승객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 had to go to Busan, so I just knew like my ticket was cancelled because of heavy rain. I just came and knew it because I didn't get any notifications or any reminder. 다른 일반 열차 운행은 어떻습니까? 네, 탈선 사고가 났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ITX 같은 일반 열차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두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환 환불 창구에는 아침부터 줄이 길게 서 있었는데요. 한 시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아침 8시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네, 코레일은 오늘까지는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내일부터는 기상 상황을 봐서 정상 운영 재개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피해는 충청과 경북 지역에 집중됐지만 수도권과 호남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공들였던 농사도 문화재도 빗물을 휩쓸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수문으로 흙탕물이 쏟아지고 주변에 물 한 개가 피어오릅니다. 한강 상류 팔당댐은 오늘 수문 15개 가운데 10개를 열었습니다. 초당 1,300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는 올라갔습니다. 경기 양평과 여주 등 하류 지역 하천 근처는 곳곳이 잠기고 통제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올림픽대로와 잠수교가 막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좁은 농수로에 들어가 사람을 끌어내려 애씁니다. 주변엔 세찬 물살에 쓸려 내려온 수풀과 널빤지가 널려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논이 괜찮은지 보러 나왔던 60대 남성이 농수로에서 숨졌습니다. 부유물에 막힌 수로를 치우려다 물에 휩쓸린 걸로 보입니다.
전북 지역엔 오늘 종일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밤까지 논이었던 곳은 이제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까지가 논이고 길이었는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년 농사가 헛수고가 된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포도 송이를 2주 전에 16,000 송이를 다 일일이 다 씌웠어요. 9월에 수확인데 다 망쳐버렸죠. 비는 문화재도 핥히고 갔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인 경북 무선마을 주민 41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범람 우려 때문입니다. 옛날 고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려 내려갈 가능성이 무지 높죠. 예의주시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의성 제우리 공룡발자국 화산산지를 덮은 지붕이 부서졌고 서울 창덕궁의 담장은 15m가량 무너졌습니다. 장마는 이어지고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된 충북 오송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 1명과 구조된 9명 외에 아직도 지하차도에 사람들이 더 있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요. 배수펌프로 물을 계속 빼내고 있지만 워낙 밀려 들어온 물이 많은 데다 비도 계속 오고 있어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을 다 빼낸 뒤에 실제로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곳 말고도 충청 지역 피해가 많다면서요? 네, 괴산댐에서 물이 넘쳐 흘러내리면서 주민 6,000명이 급하게 몸을 피했고요. 세종과 충남 청양에선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이 집을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청주에선 흙더미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쳐 2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요. 충주천에선 급류에 휩쓸린 70대 여성도 숨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북 지역의 피해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희생된 사람만 16명, 실종된 사람은 9명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집들을 덮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컸고요. 철제다리가 급류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읍 사고 현장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 비 그렇다면 대체 언제까지 내리는 걸까요?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내일도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적으로 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조보경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아파트 인근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짐을 챙겨 대피합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남과 영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많게는 200mm 이상 비가 쏟아진다고 예보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는 100mm 이상, 서울과 인천 등에는 5에서 50mm가량이 내립니다. 장마는 다음 주에도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남북을 오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장맛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기상청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